네, 우리나라의 그 남녀 평등에 대한 동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본래적으로 가부장 제도죠. 아버님에 대한 그 권위가 막강합니다. 예전에는 여자는 같이 상해 수조로 못 나섰어요. 경상을 못했죠. 어, 저도 경찰한테 무슨 회식을 갔었는데 여자분들은 따로 앉더라고요. 근데 곤란하게도 제가 계급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 남자들하고 겸상, 여경들은 다 따로 앉고.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다 이렇게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음, 상당히 어색하고 민망한데 뭐 어쩌겠어요. 예,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데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여자 상사에 대해서는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예, 그게 어디서 할까요? 예, 가족에서 시작합니다. 엄마들 어때요? 자기도 여자지만 아들아들합니다. 법으로 보면 헌법에 근로기준법이 마련돼요.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마련됩니다. 어떤 남녀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남녀고용 평등법입니다. 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능력 개발이 같이 가요. 그리고 인력 활용의 측면에서 남녀교육 평등법, 그리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가 같이 가게 됩니다. 우리 중요한 조항 하나 볼까요? 헌법 36조 1항 보시면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에 의해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근데 요즘 어때요? 가정폭력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성폭력, 성희롱, 뭐 온갖 것들이 다 가족에서 일어납니다. 헌법 32조. 국가는 모성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직장에 가서 육아휴직 아니면 출산휴가 내고 다시 오면 어떻게 돼요? 내 부서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되게 민망해지죠? 출산휴가 가려고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현재의 어떤 실상입니다. 아무튼 이런 다양한 법률에 의해서 그래도 이런 성을 중점으로 둔 양성평등을 중점에 두는 성주류화 정책이 점점 사회 구조나 남녀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만은 맞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95년에 처음 경찰 입문했을 때 뭐, 뭐 직장의 꽃 이런 얘기가 그냥 일상이었어요. 예, 어디 뭐 늘 계급에도 불구하고 경장, 경사회를 주면서 내근만 시키는 그런 마치 배려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무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무시했던 거예요. 네가 뭐 외근할 수나 있겠니 뭐 이런 거죠. 예. 뭐 회의에서 뭐 말도 거의 못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수라는 직업이 그래서 마음에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말, 내 역량을 마음껏 여러분들 앞에 보여줄 수 있어서 경찰하는 동안은 말할 기회가 참 없더라고요. 경찰 해보시면 알 거예요. 계급에 눌리고 또 성별에 눌립니다. 아, 우리 남녀고용평등법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영상 한번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경찰 시험의 체력 검정 영상입니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남성은 1분에 13개, 여성은 무릎을 대고 11개를 채우지 못하면 체력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경의 통과 기준이 남성보다 낮은 건데 기초 체력과 실무 능력은 다르다는 게 일선 경찰들의 이야기입니다. 맨손인보다는 적절한 상황 판단이나 아니면 무기 장비를 이제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그 담대함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MBC가 입수한 경찰청의 용역 보고서입니다. 여성정책연구원이 작성한 이 문건은 순경을 남녀 통합 채용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분리 채용은 남녀 평등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경찰의 478개 직무를 분석했더니 체력과 무관하게 여경도 근무할 수 있는 직무가 76%, 반면 남성 중심의 직무는 24%에 불과했습니다.
경찰관을 채용할 때 체력 평가 기준도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직무 특성에 고려해서 요청되는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그 체력 기준을 가지고 모집을 하면 돼요. 그게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체력 평가의 기준과 방식을 바꿔서 최저 기준을 통과한 모든 사람에게 합격점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100m 달리기나 윗몸 일으키기처럼 남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체력 평가가 아니라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계단 오르기, 마네킹 끌기 등 실무 위주의 평가를 1분 28초 이내에 완료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합격시키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남녀 순경 응시자들 모두에게 공평한 체력 평가 기준과 방식을 충분히 연구한 뒤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시험의 체력 검정 영상 어떤 그 남녀가 왜 같은 시험에 응시해야 되는가? 그런 게 이 남녀 고용 평등법상 한성에 불리한 체력 기준을 가지고 또 더구나 쿼터를 주는 현행의 성분할 모집은 남녀 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는 거죠. 예. 그런 걸 보여드린 겁니다. 뭐 경찰에서도 이제는 성분할 모집이 폐지됐어요. 폐지될까 여럿이 뭐 얘기를 했었는데 뭐 시기상조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뭐 결국 되네요. 예. 정의는 늘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 친구들 있겠지만 아무튼 됐습니다. 2008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줬고요. 일가정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뭐예요? 경찰이나 국가에서 노력해줘야 된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가족법상 여성차별을 개정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또 분야가 생겨났어요. 젠더 법화. 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분야를 제가 어디서 따왔는가 하면 이 젠더 법학에서 따온 거예요. 예. 성에 관해서 차별, 폭력, 편견을 받지 않는 그런 내용들, 가족법부터 시작해서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예. 그리고 개인의 존엄, 인권 존중, 상생 발전까지. 그리고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결국 추구하는 거죠. 하나의 성이 제대로 된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고 존중을 못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게 평화로운 관계가 되겠어요? 네, 될 수 없는 거죠. 저도 이런 사회가 오기를 바라지만 계속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말의 즉슨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많은 부분에서 특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성으로서 늘 차별받는 늘 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자존감이 막막 떨어지죠. 그런데, 그런 약간의 성희롱, 성차별에도,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그게 성폭력, 성추행, 뭐, 이런 식으로 더 폭력적인 상황까지 이어질, 가정폭력까지 간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인간으로서 존재감이나 자아감이 거의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성범죄들이 더 끔찍한 것은 몸에 뭐 신체적인 어떤 상해보다는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 상처가 평생 간다는 거죠. 두려워지는 거예요. 남성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공포심이 생기는 거죠. 상당히 인간이 황폐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행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또 모성보호 봅시다. 모성. 여성의 고유한 임신, 출산, 수유. 이거는 여성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이다. 남녀간 이렇게 생물학적, 본질적 차이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 상대적, 평등. 어떻게 출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성이 임신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남자랑 똑같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한 걸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담당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것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국가적 차원에서 뭐 보육시설이랄지 24시간 양육시설이랄지 베이비시터랄지 이런 비용을 분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임신했는데 야간근무 쓰라고 하면 뭐 유산되고 이거는 끔찍한 거죠. 집에 아이 막 3살, 4살 있는데 검문검사 똑같이 하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직을 그만두라는 거죠. 권고 사직이에요. 예. 아, 결국 경단녀가 됩니다. 취업, 사회활동. 하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표수고 마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그 모성 보호도 안 될 뿐더러 국가의 저출산, 결국 인구 절벽, 노령화, 그 사회 전체가 불행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배려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거기가 가장 약한 쇠사슬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댐이 큰 재해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 약한 틈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코로나 마찬가지잖아요. 뭐예요? 중국에서 별거 아닌 박쥐, 여러 가지 동물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먹다 보니 전 세계가 결국 오염됐습니다. 모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약한 여성, 약한 임산부 보호하지 않고 계속 궁지로 몰아보다 보면 아무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슬픈 현실이 다가오는 겁니다. 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정의인 거예요. 네, 같이 잘 살고 약한 사람도 좀 보호해주는 따뜻한 사회. 전 정의라는 단어가 좀 따뜻한 사회, 따뜻한 인간적인 인격이 좀 통용되는 그런 게 정의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거를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예. 여러분도 나름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돌봄 노동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자. 남성도 같이 좀 하자. 육아휴직 왜 여성만 하느냐 이런 거예요. 전통적으로 성 역할 분업관 이런 거 이제 그만하자. 남자도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같이 가사 양육 좀 같이 하자. 여성 결국 경단녀 된다. 네, 열심히 공부 잘했어요. 똑똑해요. 근데 양립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 이런 책임은 누가 진다? 우리 모두가 져야 된다. 인구 감소합니다. 예. 그리고 국가, 지자체, 사업주 나몰라라 하고 여성을 자꾸 자르고 퇴사시키고 하면 훌륭한 여성들 인적 자원이 상실되는 거죠. 여성차별의 법 규제 한번 보겠습니다. 남녀관계, 그 당시 사회 가치관을 사실은 반영해요. 요즘은 옛날에 가부장적인 이런 남성 우위의 사회에서 평등한 민주사회로 가고 있어요. 여성도 보호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성중립적으로 보아왔어요. 근데 현실의 법은 어떠냐? 네. 어때요? 상당히 남성 편향적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법 이념과 현실은 이렇게 괴리가 나타난다. 우리 이 차이를 좁혀가자. 여성들이여 깨어나라. 이런 겁니다. 예. 뭐 남자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뭐 논리를 배우시는 거니까요. 예, 여기까지 해서 어떤 성차별이란 무엇인가, 그걸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에서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나름 생각해 볼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여학생들 중에서 이런 성차별, 나는 왜 여기에 진입하지 못할까, 그런 의아심을 갖고 있다면, 그건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문을 닫은 사회의 문제이고 법률의 미비인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두드리셔야 됩니다. 두드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열리게 되는 거죠. 남녀 성분할 모집을 폐지하자는 얘기를 10년, 15한 12, 3년 전에 제가 학회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는데 다행히 한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성분할 모집이 드디어 폐지가 됐고 3년 전인가 여가부에서 불러서 경찰청 인사과정을
자리에 앉혀놓고 몇 퍼센트를 뽑았으면 좋겠냐는 그 질문에 몇 퍼센트를 뽑아야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성분할 모집 자체를 하는 게 불법입니다. 이걸 외국에서는 일리걸 쿼터라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 청와대 가서도 뭐 아주 조그만 장소였지만 가서 발표도 하고 막 거기 후배가 나와서 저를 신랄하게 비판하던 그런 가슴 아픈 기억도 있고 했는데 결국 어쨌든 꿈은 이루어졌네요. 예.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3년, 4년, 5년 시험 경찰 시험에 떨어지는 여학생들을 보면서 이건 부당하다라고 전 늘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뭐 한 2년 후면 성분할 모집이 폐지돼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많은 여학생들이 경찰관이 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남학생들도 자리가 많이 늘어나니까 뭐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많은 그런 모순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해 나가시면 언젠가 큰 것도 열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각국의 여자 경찰제도, 우리나라 여경들이 어떤 모순에 빠져 있는가, 어떻게 좀 변해 나가야 되는가, 40년, 50년 이후의 모습을 외국 여경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세계의 여경을 공부하실 거고, 그게 끝나고 나서는 여성범죄 수사에 대해서 한 2시간, 2주 정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